예. 제 127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전병헌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찜통 더위 속에 새벽에 시원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인비 선수가 브리티시 여자 오픈에서 역전 우승하면서 LPGA 동양의 첫 메이저 커리어 브랜드 슬램을 달성했습니다. 찜통 더위와 어려운 경기로 힘들어하는 우리 국민에게 나름의 용기를 주고 시원한 소식이 되어주었습니다. 박인비 선수의 우승을 진심으로 국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정당의 교차 미국을 방문 중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께서 두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정어를 유지하고 비례를 축소하자는 주장과 오픈 프라이머리를 위한 국회 TF를 지정하자는 것입니다. 우선 비례 축소 주장은 거꾸로 지역구를 늘리겠다는 말입니다. 비례 대표제를 운영하는 취지는 전문성과 다양성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대표성을 보다 더 강화하자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축소하자는 것은 자신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지역 구도와 힘의 논리로 일당 독주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꼭 보이는 발상입니다. 여의도 연구소가 고백했듯이 현행 선거 제도는 새누리당의 기득권 보장 제도의 답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부 연구에 의하면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은 2천만 표의 사표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매우 불합리한 구조입니다. 국민들의 소중한 표가 무려 1,000만 표나 사표가 되어야만 일당의 부지를 유도할 수 있는 새누리당은 부끄러운 줄 알고 선거제도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김무성 대표는 국세무민의 제안으로 본질을 풀리지 말고 중앙선관위와 우리당 혁신위가 제안한 분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순서이고 도리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야당의 오픈 프라이머리 국회 TF를 제안했습니다. 그런 제안 전에 청와대로부터 오픈 프라이머리와 관련하여 전권을 위임받아 오기를 바랍니다. 이미 청와대 내에서는 김무성 표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반대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하면 뭘 하겠습니까? 지난 공무원연금개혁 그리고 국회법 개정, 추경안 합의 뭐든 여야가 합의해도 뒤집어 버려왔던 것은 바로 청와대였습니다. 그럴 때 또한 아무 소리 못하고 불종했던 분이 바로 김무성 대표가 아니었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제안이 허튼 제안이 아니라면 청와대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아 오던가 청와대의 공식적인 지지 의사를 확인받아 보기 바랍니다. 국정원이 우리 당이 요구한 로그 파일 원본 공개를 끝내 거부하고 있어서 전문가 간담회조차도 무산될 위기에 있습니다. 국정원이 로그 파일 원본 제출을 끝까지 거부하는 것은 로그 파일이 이번 해킹 사찰 사건의 스토킹 건임을 국정원 스스로가 자인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근거 없는 정쟁이라고 국정원을 비호하고 있지만 근거는 너무도 많습니다. 첫째,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고, 둘째, 계속되는 말바꾸기로 인해서 국정원의 해명은 의혹만을 계속 양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정원은 또한 지난 28일 시스템 파일까지 지웠다고 발표를 했다가 불과 3일 후에 시스템 파일이 아니라 몽고 DB만을 지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몽고 DB는 문자 메시지나 사진을 저장하는 기본적인 DB입니다. 복구가 가장 쉬운 기본적인 DB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복구를 하는데 일주일여가 걸렸다는 것은 컴퓨터 전문가라면 그리고 초등학생들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기초적인 DB만을 지워놓고 국정원 핵심 요원이 목숨을 끊었다라고 하는 것도 국민들을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불법 해킹의 모든 책임을 흠진 임과장 한 분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지만 이메일에서 드러난 보시 그리고 O-1명 그리고 시니어 매니지먼트 등의 증거들에 대해서 국정원은 아직까지도 그 어떤 구체적인 해명이나 설명조차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명확한 근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와 함께 경찰의 기존 발표와는 달리 마티즈가 22일이 아닌 자살 다음 날 19일 국정원 협력사의 요청으로 폐차되었다는 사실을 아무런 해명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납득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료 제출 그리고 납득과 이해가 가는 해명이 없다면 국정원 스스로가 대국민 해킹 사찰 의혹을 스스로 사실로서 인정하시라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우리 야당은 국민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대다수 국정원 요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도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을 끝까지 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독립운동의 현실과 숨은 이야기를 다룬 영화 암살이 큰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에 나오는 대사처럼 우리는 결코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그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광복 70년을 맞는 의미 깊은 해 광복 70년을 맞아 8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이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합니다. 광복 7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것과 함께 메르스로 인해서 침체된 내수 진작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여 경제계도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합니다. 8월 14일 임시 공휴일 지정 안에 우리 당도 적극 찬성하고 내일 국무회의에서 원만하게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차제에 설과 추석 그리고 어린이날에만 적용하고 있는 대체 공휴일 제도를 국경일까지 확대하는 방안으로 적극 공론하고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이종걸 원내대표 바랍니다. 국정원은 불법 해킹 사찰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을 무시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우리 당의 6.15 예정된 삭제 복구와 관련된 기술 간담회 6대 요구사항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국정원은 국민과 야당의 요구를 알아볼 것 없이 자료 제공이나 정보 공개를 못하겠다는 태도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기술 간담회는 시간 낭비로 보입니다. 국정원이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성의가 여기까지일 뿐이라는 사실만 분명히 뒀습니다. 국정원은 계속되는 말 바꾸기와 서로 상충되는 주장, 말도 안 되는 것 주장으로 국민들의 진상규명 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안보에만 무능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간담회는 국민들의 가진 의혹과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진실은폐를 위한 간담회로 권한다면 우리 당과 국민들을 위한 좌석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지금 롯데그룹 사태로 재벌들의 문제가 또 하나의 이슈입니다. 총수 일가가 소수의 지분을 가지고 그룹 전체를 지배하기 위한 편법, 불법을 동원하면서 재벌은 국민경제의 성장 동력이 아니라 국민경제의 리스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는 재벌에게는 끊임없는 관용을 베풀고 특혜를 주어왔습니다. 그에 관한 다양한 정책을 펴왔습니다. 재벌 총수들은 범법을 저질러도 관용과 투자 의혹 고취의 용도로 참여를 받아왔고 감옥 생활에서조차 편의를 봐주고 질병을 핑계로 애용병원에 입원실에서 세월을 보내는 경우가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번 박근혜 정부가 경제를 살리고 싶다고 한다면 노동시장 문제로 회피할 것이 아니라 재벌 문제를 먼저 거론하고 우리 기업들에 관한 문제들을 살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재벌 기업은 노동기업보다 먼저 한국경제 리스크 개선 차원에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저는 지난 토요일에 여성 독립운동가 260명을 기억하고 전시하는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제가 해방 후 70년을 친일과 변절과 독재가 당당한 그들만의 주문이었다라고 반응했다고 역사적 편향된 시각을 보였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역사적 진실에 맞지 않는 편향된 시각이었는지 아닌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저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266명의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그동안 독자적인 항일운동가로서 평가받지 못하고 이제 70년 광복의 시대에 여성 항일 독립운동가로서 국자의 항일운동가로서 국민들에게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70년 동안 아직 이런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항일의 여전사였고 항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섰고 또 투쟁을 했고 항일 독립운동을 통해서 큰 역할을 했던 여성 독립운동가 오늘의 266명, 거기에는 김구 선생의 어머니 박나동 여사도 계셨고 또 많은 저희가 알고 있는 여성 독립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묻혀졌습니다. 그분들은 저명한 남성의 뒤에 묻혀졌습니다. 숨었습니다. 아직 70년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의 사회에 못 미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이라도 이런 이름을 다시 부르는 식은 여성으로 바라보는, 여성을 하나의 이름으로 바라보는 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 할머니 말씀을 하면서 할머니가 영웅적인 항일 투쟁을 하셨지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항일의 투쟁의 역사가 돌아온 광복
이 제국에 담기지 않는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김구 선생이 32년 홍콩공원에서 윤봉기를 통해서 일제 실학가와 십계미스를 사상하고 현상금 159억이라는 거금을 지켜내고 목숨을 지켜내신 13년의 세월이 있었지만 해방된 이후 김구 선생이 3년 만에 돌아가신 그 상황을 볼 때 과연 해방된 조국은 김구 선생이 기다리는 조국이었다. 혹시 김구 선생과 다른 그들만의 조국은 아닙니다. 이것이 이 광복 70년에 돌아봐야 될 우리 중요한 과제일 수 있다. 그것이 큰 이유가 돼서 우리 여성 학우들의 발굴되지 않고 자료도 없고 또 불러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오늘에서야 비로소 공개된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렸을 뿐입니다. 일부의 편향된 언론의 태도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공부실에서 축사 참고자료라고 해서 미리 참고자료를 보낸 내용은 제가 직접 그 자리에서 한 말씀과 아주 다릅니다. 좀 다릅니다. 그거를 비교해서 검토해서 보고해야 되는 것이 맞는 태도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시정되고 교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이 세월호 진실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또 막고 있는 듯합니다.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비난했고 유가족들을 통회하기도 했고 뉴라이트 단체 공동대표인 이현 변호사를 특조위의 신임 부위원장으로 내정했습니다. 부적절한 인사입니다. 부적절한 추천입니다. 세월호 유족들은 이미 정부의 상임을 받았으니까 진상규명 요구를 그만두라는 이 내정입니다. 이현 변호사의 주장은 세월호 특조위 운영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지 않습니까? 이 자리는 사무처장까지 겸임하는 자리입니다. 세월호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지 말자는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분이 추천되는지는 모르고 8월 11일 국회가 임시 국회 중에 이현 변호사를 신임 부위원장으로 내정하는 것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의결이 되기 전까지 새누리당은 세월호 유가족의 진실규명을지 우리 당의 뜻을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네, 이어서 류승희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국정원 해킹 사건의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진실규명의지는 점점 더 사라지고 있습니다. JTBC 보도를 통해서 임 씨가 사망한 다음날 국정원 거래업체에서 서둘러 폐차했다는 의혹이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증거인 차량을 서둘러 폐차한 것 또한 의심스러운 일입니다. 국정원이 핸드폰뿐만 아니라 일반 PC까지 추가로 해킹 시도한 사례를 발견해서 우리 당 관계자들을 2차 고발했습니다. 대선 직전에 어떤 목적으로 누구를 해킹한 것인지 엄정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국정원은 로그 파일 원본 공개를 거부하는 등 국회의 조사를 무력화하려는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고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고 국회 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우리 새누리당도 국정원을 위한 방패막이 역할을 중단하고 국민의 대표라는 본분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대선 개입, NLL 대화록 유출 사건,
국정원 도감청 사건을 두고 국정원과 3년 전쟁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새누리당이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국정원이 민주주의 질서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는데 새누리당이 지난 3년간 무엇을 했습니까? 국민의 권력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할 판에 국정원의 편에 서서 덮으려고만 하니 한심한 일입니다. 권력은 국정원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새누리당은 헌법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노동개혁이라고 하는 민명하에 고용정책의 실패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노동계약 핵심은 노동자의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등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부담시키고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경제계와 정부의 고통 분담 노력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30대 재벌그룹의 사내 유보금이 1년 사이에 38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10대 그룹 상장사의 사내 유보금은 현재 504조 원으로 역대 최대입니다. 정부가 기업소득 편류세제를 통해서 사내 유보금에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도 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고용, 투자에 나 몰라라 하고 자신의 목값만 채울 생각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중산층과 서민에게 희생하라고 합니다. 대기업, 재벌은 성역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당이 요구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설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부 여당의 대승적 차원의 수용을 촉구합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현역 국회의원이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경찰 수사가 굉장히 편파적이다 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한겨레 신문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아일보에서조차도 이렇게 나왔어요. 새누리당 국회의원 성폭행 의혹을 대충 덮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핵심 사항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여성의 1차 진술과 추가 진술이 왜 달라졌는지 제대로 조사해라. 그리고 피해 여성을 몇 차례 조사했는데 왜 현역 의원이라고 하는 처음에 고발당한 그 의원에 대해서는 왜 한 번도 조사하지 않느냐, 경찰의 수사 의지를 요심하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의 성추문이 연중 행사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쭉 말씀을 드리면 최현희 전 의원 여기자 성추행 사건부터 강용석 전 의원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당시에 또 성희롱 발언, 마사지걸 발언이죠. 성적 비하 발언이죠. 이거는 정몽준 전 대표의 또 여기자 성추문 성희롱 사건, 안상수 전 대표의 성비하 발언,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폭력에 가까운 여성 인턴 성추행 사건, 김영태 전 의원의 성추행 사건,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KD 성추행 사건, 나열하기도 어렵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서 성폭력 그리고 가족폭력 4대학 근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내부 단속을 이렇게 못하니 참 한심한 일입니다. 새누리당은 뼈를 깎는 반성을 통해서 환골 탈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추미애 최고위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네, 무척 찜통 더위가 우리 도시의 국민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청년 일자리 창출과 노동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먼저 절망적인 청년 실업과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법이 먼저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제가 위기인 가운데 특히 민생 침체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정부 여당은 경제 위기의 원인이 노동계에 있다며 올 연말까지 노동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연일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노노 갈등과 세대 갈등을 부추기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우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눈앞의 총선 대선을 위한 선거 후보 정치적 수사에 그친다면 개혁이 아니라 개혁만 남을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경제가 위기라고 노동을 압박하면서도 실상은 총투자와 총소비를 늘려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는 정책 대안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총투자와 총소비를 늘릴 수 있는 근본적인 경제정책 속에서 위기에 처한 노동 문제도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목표는 보수 진보의 구분 없이 누가 집권을 하더라도 일관된 정책 집행을 통해서 앞으로 이 30년 동안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개혁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노동 문제는 시한을 정해서 압박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의 정의와 인권 수준에 비례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또한 각계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많은 승리와 노력을 대신하겠습니다. 국정원 문제 요약하면 남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국정원과 정부 여당은 기술자인 사무관 한 사람에게 모든 원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그가 주도하고 그가 책임진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조직이 과연 그런 조직입니까? 수억 원을 들여서 구입한 해킹 프로그램, 단순히 4급으로 갓 승진한 기술자 한 사람이 집행할 수 있는 돈의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정보 수집 대상, 타겟은 기술자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부의 지시와 타 부서의 의뢰를 받아서 기술자는 기술적으로 그것을 알아낼 뿐입니다. 그래서 해킹 프로그램 구입을 누가 기한하고 결제했는지, 그리고 임 사무관의 업무 보고는 누가 받았으며 그의 업무에 대한 지시는 누가 한 것인지, 이 업무 의뢰를 누가 한 것인지, 그의 감독자는 누구인 것인지 조사하지 않으면 이 정보는 밝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대로 된 조사가 없으면 합리적 의심을 풀 수가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